후천시대는 너를 위해 살아가는 시대, 선천시대는 나를 위해 살아가는 시대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결국은 후천시대를 위해 우리는 선천시대를 살아왔다면 선천시대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왔고 누구를 통해 어떻게 무엇을 배워왔느냐에 따라 갖고 후천시대의 삶이 달리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의 교육이 성인 시절의 삶을 좌지우지하듯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죠. 결국은 21살에서 30살까지는 에너지 충전소를 마련해야 하는 게 인간인 것이죠. 부모의 품속에서 떨어져 나와 독립단행의 담을 살아가야 하는 시기가 성인 시절이죠. 나의 업은, 나의 때는, 나의 업적은 부모의 손에서 벗어날 때부터 비롯되는 것이고, 부모의 손에서 벗어나면 언로 진출해 행해 현장 사회로 진출합니다. 여기가 나의 업을 사하는 곳이지 활동주체들이 살아가는 활동주체의 현장이라는 얘기예요. 모든 힘은 행의 현장, 활동주체, 행의 현장에서 다 쓰고 쓴 에너지를 다시 충전시키기 위해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게 음양의 차원이에요. 그래서 밝은 것은 활동의 주체요, 어두운 것은 운용의 주체라. 어두운 곳, 이 가정사가 바깥으로 절대 드러나지 않는 이유가, 비밀스러운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부부지간에 그 입에서만 돌출되어 나가지 않는다면 가정은 신비스러운 곳이에요. 치의 법권 지역이 가정이라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행의 현장 사회에서는 유리알처럼 투명해야 하는 것이죠. 왜? 너를 믿어야만 내가 찾아가지. 너를 믿지 못하는데 내가 너를 찾아가 무엇을 어떻게 도모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유리알처럼 투명해야 하기 때문에 밝은 낮에 인간은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에너지는 가정을 통해 충전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육생 물질 문명이 최고조로 이른 때가 언제냐면 1988년 전후라. 이때를 가리켜 업그레이드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우리 민족이 일제강점기를 통해 동족상쟁 6.25를 거쳐 1988년도까지 서양의 문명을 두둑 일본을 거쳐 갖고 이 땅에 들어왔고 1차적인 문명의 기초의 기반을 닦은 시기가 1988년도죠. 여기서부터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서양에서 들어온 육생 문명에 이 뿌리의 정신량을 생성시켜 부과시켜 나가야 하는 건데, 이때가 어느 때이냐면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가 정확히 기성세대의 핵심으로 자리할 무렵입니다. 그 나이가 36이 되는 것이죠. 6에 6을 곱한 수, 66이 36. 딱 정확히. 그래서 일대가 육생 물질 문명을 이루었다면 2대인 베이비부모가 정신량을 창출해 갖고 육생 물질 문명에 부과시켜 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고, 또 기껏 해봐야 2대가 한 게 육생량의 육생량만을 부과시켜 물질 문명만을 이루어서요. 뿌리는 음의 기운이지 양의 기운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곳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이 뿌리가 뿌리의 짓을 못했고 음의 기운을 생성하지 못한 관계로 인해 대륙 세력에게 얻어 터졌고 해양 세력에게 얻어 터졌어요. 얻어 터졌다는 것은 내가 내 짓을 못하면 그만큼 그들 세력에게 그 표적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1대 36년, 3대 108년. 이 막바지가 언제냐면 2024년 전후라는 것이죠. 후천 시대는 1988년 전후로 시작됐고, 이 108년의 업그레이드는 쉽게 얘기해서 어린 시절을 통해 37은 21 성인 시절로 내가 성장을 했다라고 한다면 행의 현장 사회로 진출하기 위해 음양이 화합하는 그 기간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3대 108년.
업그레이드는 육생량에 부과시킬 정신량을 마련해야 하는 그 시기가 업그레이드 시대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시험대가 아마 2024년 전후로 시작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 되어 살아가는 대안이 없다면, 하나 되어 살아가는 정신량을 마련하지 못하면 그로 인한 후폭풍이 무지 심할 것이라. 무엇인가 아는 그러한 정신적 차원의 상자들은 바쁘다, 시간이 없다, 때는 다가왔다 소리를 해대는 것인데, 자칫 모든 신의 술로서, 신의 도술로서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생각이 팽배하기 때문에 이 육생 물질 문명이 과학의 최고조로 오는 이 마당에 재난과 재난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기후재난, 코로나19 재난, 에너지 재난,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이 땅의 에너지 재난은 인재입니다. 우리는 곳곳에 육생 물질 문명의 산업단지만 만들어서는 안 돼요. 특히 이 산속으로 산업단지는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넓은 들판도 사실 산업단지가 들어가서는 안 돼요. 정신량의 기운을 생성해야 하는 이곳에 육생살이 산업단지만 팽배하니 이제는 더 이상 늘려서는 안 되니라는 표적을 주는 게 바로 에너지 대란인 것이죠. 원자력 발전소를 세우고 싶어도 지각 변동이 일어나 두려워서 세우지 못하고, 그렇다고 전기 판넬을 운운하는데 산천에 산 닦아가갖고 보이기 그 흉한 전기 판넬만 깔아놓는다면 자연의 풍광은 누가 누리겠습니까? 그 어떤 것을 해도 에너지 재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단 한 가지, 이 뿌리에서 뿌리를 산다면 정신적 차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이고, 뿌리 전체가 힐링의 장소이고 에너지 충동도 있는 만큼의 세계의 만백성들이 들어와 쉬어갈 수 있는 에너지 충전소로 만들어 나간다면 에너지 대란은 겪지 않습니다. 이 에너지를 누가 많이 쓸까요? 전기를 산업단지에서 그냥 가져다 쓰잖아. 잘 살게 하겠다. 그러면 누가 잘 살아? 누구를 위한 거야? 있는 자를 위해 없는 자가 희생해 왔잖아. 계속 빈익빈 부익부는 없는 자들이 희생했기 때문에 있는 자들이 그 많은 부를 축적했어요. 그게 선천시대 육생살이 육생시대입니다. 이러한 모순을 깨부시기 위해 후천시대, 인생살이 인생시대, 하나 되어 나가는 시대가 시작이 됐는데, 이것을 시작하려 한다면 하나 되어 나가는 정신량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민족, 길이는 삼천리, 둘레는 칠천리, 산이 70%, 들이 30% 이루어진 이 땅에서 태어난 우리 민족만이 만들어낼 수 있고, 그러한 정신량을 만들어내기 위해 천부경이 대자연에서 주어졌습니다. 이 천부경은 우리 민족에만 있고 해양 세력 두둑에도 없고 대륙 세력 중국에도 없습니다. 설령 있다 한들 그들은 문자로만 해석하고 풀이에 들기 때문에 근본에 도달을 못해요. 무슨 소리냐면 그들은 지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려 하기 때문에 부분을 담당하는 이 지식이 이 전체를 어찌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오류를 범하는 거고, 우리 민족은 전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전체를 알기 위해 이 부분으로부터 전체를 들어가면 쉬워져요. 이게 지혜라는 것이죠. 지식으로 육생 물질 문명을 이루어왔다면 지혜로 정신 문명을 이루어 하나 되어 살아가야 하는 때가 업그레이드 시대라. 또 지식으로 육생 물질 문명을 이루어온 때가 선천시대 육생살이는 심의 논리가 팽배했기 때문에 빈익빈 부익부,
쏠림으로 인간의 삶이 그리 녹록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선천시대에 대한 법문을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